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을 꿈꾸는 보통 사람, 보통 꿀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장 지갑 속에 든 현금이나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벌고 모으고 불린 자산의 총합 말입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자들은 자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면 될성 싶겠지만 실제로는 그리 쉽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된 자산이나 회사의 가치가 측정 불가능해질 만큼 커졌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매 시간 주가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한 끼 식사 시간에도 집 한 채가 사라졌다가 생긴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이는 스노우폭스의 창립자 짐킴 홀딩스 김승호 회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지를 정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부자를 가르치는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진짜 부자.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00억 원의 상속자, 둘째는 월급 280만 원의 직장인. 이렇게 단순하게만 본다면 선택이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덧붙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인 100억 원의 상속을 고른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산을 한 푼도 잃어선 안 된다는 것과 연간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한다는 겁니다.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100억 원은 바로 회수됩니다. 반면 두 번째 선택지엔 조금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완벽하게 보장되는 정년과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임금 상승입니다. 이 중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 원 아님 다달이 들어오는 280만 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떤 걸 골랐을 것 같나요? 질문의 의도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을 테니 이건 누가 봐도 100억 원을 유도하는 280만 원의 답이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사실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100억은 아주 큰 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기엔 생각보다 적은 돈입니다. 100억에서 한 푼도 잃어선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는 1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이익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은행 예금일 겁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적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경우엔 무엇보다 이자가 중요하겠네요. 물론 지금처럼 고금리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커진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니 예시의 기준금리는 코로나 이전 평균금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1% 이하였고 1년 만기 상품의 가장 높은 이자율은 0.8%였습니다. 따라서 100억을 넣으면 1년에 이자로만 8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자 소득세는 빼야겠죠. 그럼 총 수령액이 100억 7천만 원 가량 될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한다는 조건을 적용할게요. 코로나 이전 물가 상승률은 0.4%, 4천만 원을 제하면 3천만 원 가량이 남네요.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25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직장인의 월급에 주목해 볼까요? 280만 원과 250만 원. 누가 더 많이 벌고 있나요? 상황을 뒤집어 보면 현재 2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산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100억 원이 있든 280만 원을 벌든 지금 당신의 생활 패턴으로 부자의 삶을 쭉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진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부자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김승호 회장은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로 돈이 자신을 쫓아왔다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끈 그의 노하우는 바로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시겠지만 사랑했던 혹은 사랑하는 그리고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투, 가치 있는 일과 좋은 일에 앞장서는 행동, 나를 존중하고 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너그러움,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정의로움, 자신의 가족만큼 내 가족을 소중하게 대하는 이타심. 보통 우리는 그런 류의 태도에 반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다가가지 않는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은 그저 화폐에 불과한데 그런 걸 왜 인격체로 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단순히 물건으로만 오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와 형제가 다른 액수를 받을 때 우린 분노했습니다. 축의금으로 5만원권 2장을 낸 하객과 만원권 5장을 낸 하객 가운데 누가 더 고마웠나요? 이처럼 돈에는 감정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돈을 단순한 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있는 돈을 의미 있는 곳에 멋있게 쓰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호가 필요한 존재에게 아끼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렇게 쓴 돈은 또 다른 가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보너스가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상사에게 깨지고 고객에게 욕먹은 날 퇴근 후 어디에 들리시나요? 생각지 않았던 큰돈의 명품관을 향하고 스트레스로 꽉 찬 속을 달래려 시발 비용에 지갑을 열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부자로 성장하지 못한 건 그렇게 돈을 쉽게 대하는 실수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잡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면 됩니다.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 둘째 복권 당첨, 셋째 사업 성공. 이 중 그나마 보통 사람들에게 확률이 높은 게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건데 말이 쉽지 실제로는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남의 성공에 올라타십시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라는 마인드로 업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주식이냐고요? 물린 내 주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손에 가슴을 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식을 사기까지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등은 충분히 보셨나요? 그 주식을 산 돈은 어디에서 났나요? 당장 내야 할 다음 달 카드값, 영끌한 은행 대출, 애초에 그런 돈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장기간의 관점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도박처럼 돈 내고 돈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김승호 회장도 주식에서 큰 돈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주식 정보를 바탕으로 패턴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그 회사에 기여해 큰 이익이 내도록 투자하며 내 주식이 있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돈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부자를 꿈꾸는 우리도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해야 성공으로 부자의 삶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로운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돈돈 거리는 게 조금 민망하신가요? 김승호 회장은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천문을 닫는 것이라고요.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고,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고, 돈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찾아다닌다는 건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라고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기도 하지만 그보단 나이 드신 부모님이 맘 편히 병원에 다니실 수 있게 내 아이의 미래가 경제적 이유로 제한되지 않게 해주고 싶거든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4가지 능력 지금 소개합니다.
첫째,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보통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살아남아 임원이 되는 것, 월급의 일부를 투자해 성공적인 수익을 내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보고를 제때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면 됩니다. 작은 기업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짧은 기간 안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되면 일반 직장인의 몇 배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특별 수당이나 지분 매입도 가능하죠. 한편 급여의 20%를 계속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퇴직금만 바라보면 인생의 후반기가 비참해질 수 있어요. 월급의 20%는 없다고 여기고 20년 이상 바르게 투자하면 대부분 부자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치열하게 공부해야겠죠. 둘째,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번 돈을 알뜰히 모아야 합니다. 1억가량이 있어야 투자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돈으로는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큰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1억 모으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억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1억을 모으겠다고 책상에 써붙인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눈다.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돈을 모으는 건 작은 액수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만드는 건 꽤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다음 1,000만 원, 또 그 다음 1,000만 원을 모으는 건 전보다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되려 전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만히만 둬도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은 더 가난해졌을까요? 이 답은 김승호 회장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실천하는 쿼터 법칙이 있습니다. 쿼터는 영어로 4분의 1을 뜻하죠. 동일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의 4분의 1 수준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1억을 벌면 2,50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10억을 벌면 2억 5천만 원의 돈을 버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김승호 회장이 이 기준을 만든 이유는 매년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 없이 3년은 살 수 있도록 안전망을 세워둔 겁니다. 대신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신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김승호 회장은 8가지 원칙을 세워 투자를 합니다. 하나,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한번 돈을 빨리 벌게 되면 나중에는 그보다 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지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둘,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셋,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넷,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다섯, 쫓아가지 않는다.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하는 투자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여섯,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도 탐욕에서 나온다. 일곱,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을 내다본다. 여덟, 1등 기업이 아니면 2등 기업,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수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 정치의 흐름, 대중의 심리 등 많은 것들이 뒤섞여 경제 환경을 바꿉니다. 앞서 소개한 8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세상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투자는 내 돈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집니다. 차근차근 공부하고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은퇴하고서도 자산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넷째,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부자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씀씀이가 커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늘어났던 씀씀이가 쉽게 줄지 않아 수입은 모두 지출이 되고 맙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자산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해도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을 줄이십시오. 지금 OTT 구독이 몇 개나 되시나요? 10,000원짜리 구독도 여러 개가 합쳐지면 무시하지 못할 돈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벌고 모으고 아껴서 부자가 되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부자가 되면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 것보다 낫겠다 싶지만 의외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이 허덕이게 됩니다. 특히 재산이 10억 원 안쪽일 때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부모님 집, 차 바꿔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거나 조카들 노트북을 사주세요. 가족 모임을 할 때 식사값을 혼자 내고 부모님께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세요. 이제 겨우 여유가 생긴 시기입니다. 절대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제 부모님 집을 사드리고 차를 바꿔주느냐? 재산이 50억 정도 될 때입니다. 이때는 부모님께서 쓰시는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고 조카들 학비도 내주세요. 그러다가 재산이 100억을 넘겼다. 그때부턴 모든 가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되어주면 됩니다. 100억대를 넘으면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시기니까 당신의 자산으로 가족 모두가 부자 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관계를 해치지 않고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막 쓰지 말고 잘 쓰세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김승호 회장이 져서 돈의 속성 챕터 3사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4가지 능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에서 글로벌 사업가, 저상가가 된 그의 경험담. 진심 어린 조언을 더 알고 싶은 분은 돈의 속성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피드백이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꿀팁이었습니다.